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화학 과목을 담당하는 함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의 화학 과목에서 9주차부터 15주차까지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내용은 주로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생활 속의 화학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산과 염기에 대해서 그리고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또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화학과 핵화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의 화학 제품들에 대한 화학 현상에 대한 이런 원리와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9주차에는 공기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제10주차는 식품화학, 제11주차에는 근육화학, 12주차에는 농업화학, 그리고 13주차에는 가정에서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들, 특별히 의약품이나 또는 합성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페인트 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 제품들로 인한 독성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통해 기말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주차의 내용인 공기화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주차에는 공기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대기에 대해서 권역별 조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구의 대기층 위에는 중간권이나 열권이나 성층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각 계층마다 온도도 다르고 구성물질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의 특징과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산성비가 어떻게 해로운지 또 실제로 빨래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각종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공기오염, 어떻게 실내와 실외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과 그 화학물질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러한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불쾌감을 갖는다든지 또 자동차나 지하철 또 버스 안에서 어떠한 해로운 공기오염이 되는지, 그리고 실외에서는 각종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해로운 화학물질 때문에 대기오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산화탄소에 인해서 기후변화가 되어 지구온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10주차에는 식품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식품화학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는 이제 화학 제품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또 지방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향신료 그리고 식품 첨가물과 식품 안에 있는 독성물질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몸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따지면 식품, 동물로 따지면 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구성 성분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만든 합성 화학 제품에 의해서 향신료라든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환경 호르몬이 되고 어떻게 해로운 물질이 되면서 독성 물질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근육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근육화학은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많죠.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많아서 무기질이나 비타민, 섬유질, 특별히 이제 칼로리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비타민과 무기질과 체액과 전해질, 또 체중 감량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체지방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근육의 화학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화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화학은 비료라든지 또 이런 해충과의 싸움, 또
제초제와 고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화학물질을 이용한 농업, 특별히 농약, 그리고 해충과 싸우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제 농약들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거죠. 또 이것을 해충제라고도 하고 또 살충제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화학에서 배우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어떤 것인지 또 미래 농업화학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13주차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은 비누가 있죠. 비누는 이제 손을 닦거나 몸을 닦는 비누뿐만 아니라 또 합성 세제나 세탁 보조제, 세탁물을 쓰는 이런 이제 합성 약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목적 세척제로서 이제 주방에서 쓰는 세척제, 그리고 특수 목적의 세척제, 이렇게 화장실이나 잘 닦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계면 활성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여러 화학 물질들, 그리고 또한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화장품 중에는 이제 항생제나 항암제, 그리고 아스피린에서 옥시코돈까지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면서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약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기물질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환경 호르몬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모든 화학물질들, 주방에서 쓰거나 사람에게서 쓰거나 또는 이제 생활 가운데 쓰는 모든 이런 화학물질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주차에는 독성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독성물질은 물론 이제 천연 독성물질도 있고요. 합성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화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독성물질의 치사량, 그 치사량은 실험동물에 대한 치사량과 사람에 대한 치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성물질은 발암물질이고 기형발생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독성물질은 환경호르몬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독성이 강한 것들을 독성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조금 먹으면 이제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먹으면 약이 되고 아주 많이 먹으면 독성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독성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아주 소량이라도 독성물질로 이렇게 사람에게 치사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제 작은 양으로도 독성물질이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종 산업 폐기물, 산업 쓰레기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쓰레기에 있는 폐기물에 있는 이런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를 통해서 기말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공기화학이나 또 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식품화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성분 그리고 우리 음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하거나 또 건강을 차리거나 이럴 때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제 많이 손실되고 지방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 또 운동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발달하고 많이 식품으로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체형을 유지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화학은 이제 많이 발달해서 농약으로 인해서 농업의 발달이 이루어졌지만은 또 농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이러한 환경 호르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해충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에는 이제 생명공학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활 속의 화학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쓰이는 화학 물질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루 다 지금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은 이제 인류에게 화학 물질들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이제 독성 물질로 인해서 인류에게 나쁜 영향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이 큰 인류에게 공헌을 했지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또 전쟁과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것 때문에 노벨이 노벨상을 재단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제정한 것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도 있다는 것. 특별히 생활 속의 화학을 통해서 화학물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9주차부터 15주차까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학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